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서울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재판부 구로공단 터 빼앗긴 농민들의 650억 지급.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탈당한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지 47년 만에 극적으로 승소해 사상 최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1970년 공권력의 강요로 흐지부지된 소송을 되살려 남은 심리를 마저 진행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건 접수부터 판결까지 40년 이상 소요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구부는 백모 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650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박정희 정권은 1961년 9월 구로 수출산업공업단지, 즉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로동 일대 약 30만 평의 땅을 강제 수용해 판잣집을 철거하고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중략.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진 1998년 말 구로동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이후 판결 선고 시까지 연 5%씩 이자를 가산해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자를 더한 전체 배상금은 1,100억 원을 초과해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고액에 해당한다. 종전 국가배상 최고액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희생자 8명의 유족 46명의 소송에서 나왔다. 법원은 지난 2007년 8월 이자를 더해 약 635억 원의 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또 구로공단 농민들 토지를 강탈한 사건 모두 박정희 1세 때 나온 사건이군요. 한강의 기적, 구로공단의 기적은 단순히 10대 어린 여공들의 피와 땀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의 자식과 같은 땅을 빼앗긴 그런 한선의 역사도 있었던 것이죠. 듣고 계신가요? 박정희 2세.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오늘 그렇죠? 오프닝 멘트라고 잠깐 마이크가 샜죠. 예,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 임대용 PD가 자리를 떴고요. 이 스튜디오는 저 혼자 있습니다. 셀프 디렉팅이라고 하는데, 셀프 디렉팅. 그러니까 혼자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컴퓨터도 만져야 되고 기계도 만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뮤트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새 나갔었죠.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에 비견하는 그거에 빗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라인강의 기적.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하고요. 원자폭탄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독일도 국력을 다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매우 피폐했죠. 더군다나 분단이 되었고요. 근데 분단이 우리처럼 서로 싸워서 그야말로 내전을 치른 다음에 그렇게 분단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이 될 때도 뭐라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그런 앙금 같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주기라는 그래 실질적으로 서독이 동독에게 몇십 년 동안 퍼주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아무튼요. 독일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기술이 있었죠. 산업혁명에 뒤늦게 뛰어들긴 했습니다만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약간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과학기술도 꽤 발달했고요.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지멘스는 바로 전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멘스의 역할이 큰 거죠. 그리고 카럴 벤츠, 고딤러 다임러 이런 사람들은 각각 최초의 성공적인 가솔린 3륜 자동차 그리고 4륜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회사를 세워서 나중에 합치죠. 그것이 바로 지금 머세디스 벤츠 회사의 전신입니다. 네. 그 외에 지금 BMW 같은 회사 있죠. BMW. 차 앞에 그릴을 보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건 바로 이 회사가 원래 비행기를 만들었었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 표시의 엠블럼 그것도 역시 프로펠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 외에 그렇죠. 네. 많은 분들 과학자들, 뛰어난 과학자들, 철학자들 독일은 분명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등장하면서 갈갈이 찢겨져 있었던 소규모의 그런 분열된 국가로 있었던 그런 독일 땅을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유럽의 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통일시키면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으로 자른 거죠. 충분히 발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진 다음에도 소위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고요. 더군다나 일단은 독일을 망하게 했습니다만 미국이 봤을 때 서유럽을 저렇게 그냥 놔두면은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위반했던 마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마셜 플랜이라는 걸 세워서 서유럽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규모 수송선단을 앞세워서 식량을 비롯한 식량뿐입니까? 이러저러한 것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되죠. 심지어 고립된 서베를린에는 베를린 봉쇄 정책이랑 봉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베를린은 바로 동독 땅에 있는데 말이죠. 서베를린 작은 구성만 서독 땅이었는데 여기를 봉쇄하니까 물품을 가져다 줄 수 없으니까 무려 수송기로 서베를린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넘치는 생산력 그리고 식량들 이런 것을 해소할 그러한 방편으로도 쓰였던 이 마셜 플랜에 의해서 서유럽은 빠르게 복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서부 독일은 더욱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 역시 해방 이후에 전쟁의 참화를 겪고 그 다음에 미군에 의한 그런 원조가 있었습니다만 출발 지점이 너무너무도 다릅니다. 우린 식민지였어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생적인 그런 생산 기반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도 기형적인 식민지 땅에 적합할 만한 그 정도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경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생산기지는 거기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발전소도 그랬고요. 그야말로 남한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은 이상을 쫓아서
북한으로 많이 갔거나 전쟁의 와중에 이렇저렇게 희생되게 됐습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 게다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을 만한 건 그냥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이것을 딛고 게다가 독재 정권을 딛고서 민주화를 이뤄가면서 4.19 혁명을 이뤄냈습니다만 박정희 쿠데타 일으키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되죠. 바로 이 지점이죠. 박정희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는 신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애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은 그 전 정권인 장면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일제가 만주국을 만들었을 때 썼던 방식이었습니다.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국가 주도의 그런 발전 계획이죠. 일장일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무리하게 추진시킨 그런 경제 부흥 정책 그리고 과도한 정계와 재계의 밀착, 과도한 기업에 대한 특혜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97년 말에 외환위기가 닥쳤다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는 아십니까? 독일 역사상 가장 경제개발이 잘 됐고 수치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였을 때는 히틀러 정권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치 정권을 용서해야 될까요? 아닌 것이죠. 박정희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가 아니라 박정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즉 우수한 성실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리고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를 딛고서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고 마음먹었던 그 많은 노동자 농민들 말이죠. 그 와중에도 우리가 밥 먹는 것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분들,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은 따져보면 별 근거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 네? 박정희임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겁니다. 보자. 이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고독한 러너라는 노래는 저도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한참 검색해 보니까 없었어요. 고독한 러너가 이게 영어로 되어 있군요. 조용필 씨 어느 순간 일체의 가요상, 십대가수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랬었죠. 자신의 처지가 고독한 러너에 비견된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락이 리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프, 기타로 이렇게 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리프고요. 이것도 리프죠. 네. 그래서 훌륭한 락곡은 리프를 잘 만들어도 반은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레디 가가의 포커페이스도 이런
이런 댄스곡에서는 후크라고 하죠. 네. 후크송. 우리나라에 그런 많은 댄스곡들이 후크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치우지아님, 이거 신청하신 거 맞죠? 레이디 가가의 포커페이스. 입에 닿으면 오물을 토해내는 새들의 나라. 녀석들이 없는 나라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님, 네, 마이크가 안 꺼졌었어요. 마리로사님, 그래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가 어떤 사람들에겐 참 향수어리가 다가올 수 있죠. 이런 노래를 지금도 도심에서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에 국정원 규탄이나 또는 박정희 2세 규탄, 또 민주노총, 하여튼 이런 집회가 있을 때 한쪽 구석에서 동지는 별로 없고 귓발이 많이 나부끼면서 마이크만, 동지는 별로 없고 확성기만 주구장창 틀어대는 그런 집회에 가면은 이런 노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군가와 더불어서 간간히 들을 수 있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복장은 화려하기로 유명합니다. 본인들이 군대 생활했을 때는 칙칙한 그런 카키색 옷만 입으셨을 텐데 거기 입고 나오신 거 보면 참 휘황찬란한 게 그지없어요. 온갖 마크에다가 명찰까지 주렁주렁 달고 나오시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우익과 매우 비슷하다. 그분들도 군복을 입고 나오죠. 그러나 요즘 군복은 안 입고 나와요. 고증에 충실합니다. 비교적.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 군복을 입고 나오죠. 사람은 별로 없고 동지는 별로 없고 확성기만 주구장창 틀어댄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보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어제 새벽 적지에서 혈혈단신으로 흔들림 없는 연기를 보여준 김연아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네, 고독한 러너 잘 들으셨죠?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그 편파 판정,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만 좀 심하지 않았나. 특히 3등한 선수인가요? 이탈리아 선수인가요? 이분이 훨씬 더 연기를 잘했다는 그러한 평이 있었는데 3등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나 러시아 음악에 가산점을 줬다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평창올림픽 갈 때는 삼겹살 구워서 쌈 싸먹는 포즈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머리로는 상모 돌기를 하고 그리고 장구를 치면서 뱀에 도는 그런 연기를 하지 않으면 배경음악은 강강수월래나 또는 국거리 타령 이런 거겠죠. 방아 타령 이런 거.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국물도 없다. 라는 이런 내용의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 휘아님, 그분은 TV만 봐서는 이런 고품격 방송을 알 수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JJ킴님, 오랜만에 저녁 수업이라 여유로운 오전입니다. 핸드폰 수업 팟빵이 잘 안 되네요. 컴퓨터로 접속. 대리기사님께서 반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움 저 멀리님께서 박정희 2세의 나라 말아드시는 것을 온 국민은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퀴즈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별 이상한 데까 세세한 데까지 다 간섭을 하면서 정작 자신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꼭 챙겨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1년 넘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케마리님 출첵드려요. 이틀 전 국민TV에 나온 새누리당 젊은 당원이 생각나네요. 박정희 1세를 존경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건 왜냐하면 제대로 이분에 대한 공과가 그야말로 정식으로 평가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닥치고 왜 있잖아요. 아닥이라고 닥치고 단결 이런 것처럼 이분이 했던 것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추억 어린 회상의 두 가지죠. 그때 이것저것 떡고물을 많이 챙겼거나 이것저것 권력을 휘둘렀었던 그런 분들이 아직도 높은 위치에 있거나 여유로운 위치에서 각종 이런 집회 같은 데서 행세를 하고 연사로 참여하고 글도 쓰고 토론에도 나갑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냐? 뼈 빠지게 그때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고. 공통적인 것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기 싫은 겁니다. 더군다나 애들은 지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막 대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움츠러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닥치고 단결 이런 것처럼 닥치고 박정희가 최고라는 이런 사고방식에 젖을 수 있죠. 특히 사는 동네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 분위기가 그분은 이 지역에서 낸 성군이셔.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 더 볼장 없죠. 이분이 이러이러한 오류도 저질렀다. 아니, 이분은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대로 사회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가끔 무슨 지금은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독일에서는 전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범 제대로 처리했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전범은 그런 전범이라도 행세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몰아간 겁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국민적 공감. 다시는 이런 독재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고 이런 체제가 다시 생겨나서는 안 된다. 왜냐? 이건 우리 독일 국민에게도 커다란 불행이다. 우리 주위 나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건 물론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 청산인 겁니다. 권력에 의한, 꼭 권력에 의한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합의에 의한 그 합의의 과정은 토론하고 새로운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겠죠. 안 그렇습니까? 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박정희 2세가 물어줘야겠네요.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그래요. 박정희 정권의 효율성. 그때 경제성장은 바로 이런 약자들에 대한 무한한 희생을 전제로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야 될 그런 어린 소녀들이 그야말로 배고프면서 벗어나려고 왜? 스스로 농민의 아들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고 막걸리 마시는 모내기 하면서 막걸리 마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사실 농촌을 홀대해야지만 노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농촌은 점점 피폐하게 하면서 못 살겠다 하면서 도시에 나오는 이렇게 싱싱하고 양질의 그런 인력들을 노동력으로 썼기 때문에 발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무한한 희생만 강요된 것이고요. 그것이 이들이 얘기한 경제 성장의 본질입니다. 효율성에 맞바꾼 인권이죠. 이런 것을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뭐가 아니면 도란 생각하면 안 되죠. 임대용님 감기 심하시던데 어여 나으시길. 예, 뭐 좀 나은 것 같아요. 대리기사님, 예, 반갑습니다. 시위님, 반갑습니다. 백마고진님께서 올려주신 3.1절 산행신청 지금까지 접수 인원이 180명이라고요. 각 지역 협의회별로 인원을 모집 중이고 예상 인원은 300명인데 아직 많이 모자라니까 많이 참석해주세요. 야, 저 웹자부의 캐리커처가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명작이에요. 예, 그러게요. 바보님, 그죠? 제가 보기에도 정말 그렇습니다. 예. 지금 180명도, 어이구, 야, 북적북적 되겠네요. 저는 그날, 28일 날에는 교토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됩니다. 좀 아쉽죠. 이선희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조용필 이선희, 바로 80년대를 풍미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이때 생각해보면은 이런 커다란 성량을 가진 가창력을 극한까지 이끌어낸 그런 가수들이 인기 있었다. 네. 이선희, 조용필, 들국화의 전인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만화도 그랬어요. 만화. 지옥의 링, 공포의 외인구단, 이런 초인들의 이야기. 80년대는 뭔가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나? 예, 하여튼 그래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신청곡이 지금 마침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그 추억의 OST를 좀 걸어놨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영화 음악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자주 들었던 표현인데, 이제는 뭐 옛날엔 주제곡이라는 얘기, 주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TV 드라마 주제가, 주제곡 또는 삽입곡 이랬었는데, 이제는 OST라는 그런 단어로 대강 통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도 철원 소이산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셨네요. 시생님. 까치님, 멀티는 문중전이 최고죠. 오늘 운행 잘해주세요.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없습니다. 훈련소에는 아들에게 소포를 붙이고 왔네요. 좀 심란하네요. 진주님.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으니까요. 첫날 입소한 다음에 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일단은 전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가족들이랑 잘 입소를 합니다. 잘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정스런, 그리고 웃음이,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부대 그 상관들과 함께 입소식을 치르죠. 그리고는 줄 맞춰갖고는 영내로 들어갑니다. 들어오고서는 가족들을 더 이상 보게 될 수 없는 그 위치쯤에 오면 갑자기 표정들이 돌변해지죠. 거기 기간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끼들 어디서 빠져갖고 말이야, 어? 앞으로 추첨, 뒤로 추첨, 열중시간 차려, 엎드려 뻗쳐, 이런 거 합니다. 어를 빼놓죠.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감상에 젖은 마음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는 통조림에 수 맞춰갖고 때려 넣듯이 장정들을 번호 붙여갖고는 한 네오반에 때려 넣죠. 한 40명 정도. 그리고선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니들이 입고 온 옷 다 벗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규격을 맞춰서 개개하고서 포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편지를 쓰게 하죠. 집에 붙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받아보고서는 고향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진짜 군대 갔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보고서 이제 그 가슴이 메어져가고 슬프게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다고 하죠. 훈녀 아줌마님, 올 아들도 4월달에 입대하네요. 진주님 마음이 공감이 되네요. 느낌하니까. 예. 휘하님, 박정희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흔쾌히 동의하는 사람은 국민TV 조합원일 거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그래도 경제발전은 박정희가 했지. 예? 박정희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왔어.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세뇌의 효과라는 그런 얘기죠. 마치 스탈린이 죽었을 때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스탈린 동지가 죽었는가. 예. 희대의 독재자였고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목숨을 빼앗은, 물론 독소존해갖고는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에 이끌긴 했습니다만 정말 희대의 독재자인데 이 스탈린 시대의 향수를 갖고 있는 그런 러시아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런 정보 공유, 그것이 교육의 형태가 됐던, 토론의 형태가 됐던, 출판의 형태가 됐던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박정희 2세께서는 전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있죠. 미화 작업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정치 지도자로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지 유리한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눈을 감아버리는, 지가 무슨 봉건시대 왕인 줄 알고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러저렇게 챙겨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질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뾰루통님, 모처럼 점심 출첵합니다. 생기는 거 없이 바쁘네요. 제가 금년 들어서 그래요. 이게 그래요. 뭐 이것저것 좀 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와달라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딱 보니까 생기는 게 없어요. 저는 음악으로 생계를 잇기 때문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영업행위입니다. 생산행위인데 교묘하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저희 노동력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처음엔 왜 그러나 했거든요. 가뜩이나 겨울에 뭡니까? 농한기인데 우리에게는 예? 시즌이 아닌 그런 보릿고개인데 왜 그런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제가 커다란 영화를 보거나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래 나눠야지 그럴 때가 온 건가 라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용필이 형도 나왔으니 써니 누나도 나오셔야죠. 이선희의 인연 잘 들으셨죠? 다크신사님, 꼴통아이티님 반갑습니다. 서태훈님, 바보님 서로 인사해 주셨고요. 오케마리님, 미군 복장도 입고 계신 화려한 오바로크. 그래요. 정 군복을 입고 싶으면 자신들이 입었던 거 입으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나오신 분들 보면 다들 특공대예요. 다들 해병대에다가 다들 공수부대죠. 다들 훈장 받았어요. 쪽발의 ZK의 하위 버전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남성성, 자신의 애국심 이런 것을 과시할 그런 장치가 이 군복 코스프레밖에 없는지 참 아쉽죠. 안쓰럽고 나이 잘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도 똑같이 욕조거리 하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배설하고 똑같이 묻지마 단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놈의 묻지마 단결 정말 위험합니다. 단결은 하되 물어야죠. 예. 물론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어제 노회찬 선생께서 얘기하신 거 전 동의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기회를 그분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새정치다. 적어도 서울에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완전. 안 바쁜 벌꿀님 새마을운동에 맞춰서 박한복 씨 의상 입고 손 흔들면서 스케이트 타면 1등 줍니다. 평창에서. 신청곡 잘 들으셨죠? 성균관 스캔들 OST 중에서. 김선의 돌직구 듣다 팟빵 껐어요. 국정원에 대해 말하는데 특히 열버쳐 댓글을 달려다 그냥 팟빵을 껐어요. 내 정신건강을 위해. 저도 뭐 이런 건 잘 안 되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국민TV까지 오셨으면은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라면은 거기에 글을 쓸 때 저 가스통 할배들이 그리고 소위 애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막말하는 것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 다 알겠는데 이런 점에서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조목조목 차분하게 반박하는 것, 토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회를 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사회를 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새로운 사회를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회를 반영하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 뭐냐면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이 만들려고 한 그런 사회, 그런 평등하고 민주적인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 근대적이었다는 것이죠. 스탈린스러웠다는 거죠. 김일성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무슨 사회를 만든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훌륭한 건 뭡니까? 정말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에 의한다거나 뭐 단순히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